완벽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장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네, 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브리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이 필요한데 지금 이 반대 재판관, 즉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반대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인 것 같다. 즉 5대3 이상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오늘 이 방송 중에 헌재가 선고기일을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릴 수 있지만 만약에 오늘 중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 3월 26일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재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일 발표가 없으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의원의 인터뷰를 제가 좀 소개를 좀 할게요. 뉴스원 기사인데요. 어제 그 장동혁 의원이 뉴스원과 인터뷰를 한 전문이 있습니다. 전문. 장동혁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이잖아요. 판사 출신이고 상당히 그 지금 현재 국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장동혁 의원의 인터뷰 전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조금 인용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 선고 기일에 대해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이후에 선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장동영 의원이 뭐라고 하느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심 판결 이후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많다. 2심 판결은 다음 주 수요일 3월 26일입니다. 자, 여기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그래서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명을 모으지 못하면 문영배 권한 대행으로서는 굳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그 전에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선고해서 이재명 대표 형사 판결에 재뿌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소리냐? 만약에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에 6명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미 그 선고는 이미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왜? 지난 한 2달 동안 헌재 탄핵 심리를 자세히 복기를 해봅시다. 초반에 피고인 측하고 상의도 없이 변론기일을 막 지정해버렸잖아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신속 심리를 하겠다고 해서 문영배, 이미선 등이
속도를 냈잖아요. 그런데 당시 신속 심리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소위 말해서 홍장원의 지렁이 글씨 가짜 메모라든지 곽종근의 국회의원 끌어내 라는 가짜 뉴스가 팩트가 박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리 사건이 헌재로 오자 문영배, 임미선 등이 신속 심리해서 수사 기록도 그냥 증거로 채택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헌재 심리에서 많은 팩트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홍장원의 지렁이 글씨 가짜 메모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혐의 내용이 국회의원을 끌어내야만 내란죄가 성립할 텐데 정치인 정치활동 금지, 그죠? 그러니까 이 팩트가 박살이 나니까 계속 늦춰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5부 지기현 부장 판사의 판결, 구속 취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 이후로 지금 헌재 재판관 8명 사이에서 소위 말해서 8인 전원 일치도 힘들어지는 것 같고 대통령 파면시키면 안 된다는 재판관이 3명, 최소한 3명 이상은 되는 것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이 3월 26일 다음 주 수요일이 있는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가나 탄핵 각하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계속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4월 18일이 문영배, 이미선 임기가 끝나는 날인데 그 즈음에 가서 선고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장동혁 의원의 이야기 좀 더 들어봅시다. 지금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수사권의 문제여서 석방 당시에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수사권의 문제여서 나중에 이것이 증거 능력과도 관련이 있고 이게 무슨 소리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자기들이 무리해서 경찰, 검찰이 아니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수사하겠다는 것은 직권남용 혐의로 물고 들어갔지만 수사를 하다 보니 인지가 되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발부받은 거 아닙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기현 중앙지법 판사의 어떤 그 구속 취소 결정은 바로 이 점을 건드리는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할 수 있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그 김재규 1979년 12.6 사태 때 박정희 대통령 시한 김재규에 대해서 사형 선고받고 사형 집행이 됐죠. 김재규에 대한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졌죠.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앙지법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수처의 증거를 못 쓴다. 장동혁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쓰는데 고민이 되죠. 지금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다라고 법원이 인정해서 대통령을 석방했는데 그 증거를 갖다 쓴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 억지 증거다 이 말이죠. 그 위에 뭐 서부지방법원 영장 쇼핑 있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요. 장동혁 의원의 말은 민주당이 쉽게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민주당의 민원 처리 역할을 했던 공수처만 믿고 공수처에게 어떻게든 억지로 넘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아주 핵심을 때리는 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보다는 공수처를 더 믿었기 때문에 공수처에게 어떻게든 이 수사를 억지로 떠넘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각하로 가는 게 맞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장동혁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탄핵 소추 사유의 거의 90%를 차지했는데 내란죄가 탄핵 소추 사유의 거의 90%를 차지했는데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가자마자 그걸 쏙 빼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헌재도 사실상 관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각하를 할지 그죠? 헌재가 사실 이 내란죄를 빼라고 힌트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각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장동혁 의원 말은. 그 외에도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요 이야기까지 하면 좋겠군요. 지금 장동혁 의원은 만약에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한다는 준비가 돼 있으면 이미 선고했을 거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을 반대하는 헌재 재판관이 3명 이상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선고기일을 못 잡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지금 일체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선고기일이 늦춰지는 것이다. 그러면 각하 또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장동혁 의원은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민주당의 반응들을 보면은 이거하고 좀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김용민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편이다. 여기서 더 늦어지면란 말이 있죠. 더 늦어지면란 말의 기준은 어딜까요? 바로 3월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입니다. 2심 선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이재명이 징역형을 받으면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못 나오고 벌금형 100만 원 이상 받으면 5년 동안 못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 대선 때 국고보조금 430억 원 민주당이 받은 것도 내놓아야 됩니다.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그래서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선고 빨리 해라 이 소리죠. 그죠? 자, 박찬대도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참을 만큼 참았다. 내일까지, 이거 어제 기사이기 때문에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마은혁을 임명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헌재는 그런 역할은 없다.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냐?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헌재 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건 사실이나 그 임명을 할 수 있는 판단은 누가 하느냐? 최상목이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난리를 쳐도 최상목은 시간을 보면서 임명 시기를 늦춰도 되는 거죠. 특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내려져서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살아 돌아오죠. 그럼 다시 돌아와 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민주당 추천의 정계선 재판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이게 임명 무효다. 이렇게 하면 이거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최상목은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때까지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발등이 떨어진 것입니다. 왜? 민주당도 듣는 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헌재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는 헌재 재판관 6명 확보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은연중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집어넣으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어제 문화일보 기사를 보면 이재명도 이렇게 합니다. 헌재, 신속히 윤 파면 선고해야. 선고 지연 이해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면서 선고를 지연하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건 사실 이재명 본인에게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본인의 그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 재판 지연 전술을 펴가지고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6개월 안에 1심 선고 끝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이재명은. 자,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동향이 참 재밌는 것이 이거 어제 채널A 기사인데요. 비상의총을 소집했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이건 어제 기사이기 때문에 오늘 밤 비상의총 소집. 오늘 밤 19시인가요? 예.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널A에 헌법재판소가 내일도,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을 경우 비상의원총회가 소집된 걸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뭐 방송 진행 중에라도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번 주 금요일 날 탄핵 심판이 내려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오전, 오후 안테나를 쫙 올려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늘 발표하느냐 마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만약에 민주당의 비상의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령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오늘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금요일 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마지막 총력전을 벌이려고 하겠죠. 만약에 오늘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재명 재판이 3월 26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다음 주 화요일이나 금요일쯤. 예. 지금 이 달력이죠.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9일이죠. 그죠? 19일이니까, 오늘 만약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21일이 될 수 있고, 오늘 하지 않으면 28일까지 갈 수도 있죠. 근데 그 사이에 X자 표시되어 있는 이재명 선거법 선고가 26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일 날 선고하느냐, 28일 날 선고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재판도 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고되는 것보다는 다음 주로 넘기는 게 훨씬 좋죠. 예, 훨씬 좋죠.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펜앤마이크 또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헌재 결론 짐작할 마지막 근거. 대통령 먼저, 한덕수 먼저. 이런 소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쟁점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었냐 아니었냐.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 기준인 국회의원 200명 이상을 적용했나 아니면 총리 기준인 150명 이상을 적용했나.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별 문제가 있었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 고 해서 만약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한 총리의 증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언은 당시 국무회의가 분명 통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국무회의가 그냥 뭐
비교적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소리죠. 절차적 하자 없다는 소리입니다. 또 밑에 보면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을 의결하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수라는 기준을 적용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명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150명으로? 그러니까 빨리 탄핵시키려고 그런 꼼수를 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 지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뭐 연합뉴스 어제 보도를 보면 헌재 지금 최장 평의의 관측 소문만 수두룩하고 침묵 속에 숙고하고 있다. 상당히 여기 보면 뭐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 헌재가 왜 이렇게 선고 기일을 늦추냐? 사실관계 확정부터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조서, 증거 채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재판관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사실관계 확정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홍장원의 가짜 메모죠, 가짜 메모. 곽종근의 국회의원 끄집어내. 다 팩트가 박살난 그 사실관계. 그러니까 확정이 잘 안 되고 있다. 또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이거 헌재법 32조 등 위반이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재판관들이 있다. 왜? 절차적 흠결이나 절차적 하자를 헌재에서 남기게 되면 결국 쥐기현 부장판사,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했던 구속 취소 결정 내렸던 쥐기현 부장판사의 말처럼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 재심해야 된다. 이거 탈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정청래가 법무장관 탄핵 변론, 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법무장관 탄핵 변론에 나와서도 윤석열 대통령 선고 빨리 해달라. 아니, 법무장관 탄핵 변론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빨리 해달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어제 그 박성재 법무장관에서 저 탄핵 심판에서는 변론에 최종 변론 기일에서는 박성재 장관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국무위원에게 소리치고 삿대질하는 국회의원을 쳐다보았다는 것이 국회 경시 태도인가? 왜냐? 탄핵 소추 의결서에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보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야당 대표를 이렇게 노려보고 째려보면 탄핵 소추 사유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응? 아마 영국 의회나 그 BBC에 생중계되는 영국 의회 저 의사 진행하는 걸 제가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그 한국 분들이 보면 좀 처음에 쇼크 받아요. 왜냐하면 영국 의회는 대한민국 국회보다 좁습니다. 그 본회의장이 굉장히 좁아요. 어느 정도 좁으냐면 이쪽은 노동당, 이쪽은 보수당이 앉는데 반대로 앉습니다. 앉는데 옆에 있는 의원들하고 어깨를 마주칠 정도로 이렇게 소파에 그냥 편하게 앉아요. 앞에 책상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요. 그리고 뭐 법안 찬성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럼 카운팅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회는 거의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국회의사당 축구장이죠. 영국 의회 웨스트민스터 그 본회의장은 거의 탁구장이에요. 탁구장. 축구장이 아니고 탁구장이에요. 뭐 탁구장이 너무 좁나요? 핸드볼장쯤 됩니다. 핸드볼장. 그러니까 그만큼 의원들끼리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먹질 할 수는 없죠. 주먹질 해서도 안 되고. 영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긴데. 근데 거기서 상대방을 조롱하는 이런 어떤 조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방송 보고 있으면 처음에 깜짝 놀래요. 왜? 의회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근엄하고 말이죠.
아주 법률 전문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롱하고 뭐라고 하면 뭐 우리 식으로 하면 뭐 굉장히 힐난하는 그런 멘트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평상심을 잃지 않고 서로 차분한 자세에서 서로 쪼크하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의사 진행을 하죠. 거기에 비하면 뭐 우리 국회는 거의 뭐 축구장 수준이죠. 그런데 거기서 뭐 그 노동당 의원이 총리를 째려봤다고, 보수당 의원이 수상을 째려봤다고, 그 탄핵 사유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나 모든 분야가 초인류로 가는데 정치가 삼류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와 또 이런 극단적인 언론이 상당히 삼류도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1인당 GDP 5만 불, 7만 불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민주당이 줄 탄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마은혁에 대해서 재판관 지위를 임시 부여해달라는 헌재 가처분이 접수됐습니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라는 사람이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소위 말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빨리 마은혁을 임명해라.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뭐 알바입니까? 임시로 부여해달라.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표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결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표를 더 확보해야 6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꼼수죠, 꼼수. 근데 이 꼼수는 제가 봤을 때 성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재판관 구성권 침해한 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헌재가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롯이 그 권한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 또 그 가처분 신청한 자가 가처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 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런 것을 보면 마은혁이가 들어와야만 뭔가 조금 일말의 희망이라도 볼 수 있다는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의 어떤 뭐랄까요, 조급함 이런 게 아닐까. 지금 굉장히 답답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지난 6개월을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사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었는데 헌법재판관을 다 채울 수 있었는데도 채우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 딱 두고 계속 줄탄핵해서 장관들하고 방송통신위원장들 줄탄핵해서 헌재를 보냈잖아요. 그럼 그 6명이서 이 줄탄핵대에서 넘겨오는 이 탄핵 심리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는 사이에 사실은 각 중앙부처 장관들이 다 공석이기 때문에 또 헌재에 직무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도 못해요. 그게 결국 뭡니까? 그게 결국 국정마비죠, 국정마비. 그래서 그랬다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지도 몰랐고, 또 선포되고 탄핵되니까 결국 헌법재판관 3명이 필요하니까 부랴부랴 또 서둘러가지고 국민의힘 추천에 조한창, 민주당 추천에 정계선을 집어넣는데 마은혁은 여야 합의해야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마은혁을 집어넣지 못함으로써 지금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누구 책임이냐? 민주당 자업자득입니다. 민주당 자업자득.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댓글을 쓰시는데 댓글을 한번 잠시 볼까요? 예.
자, 지금 이런 가운데 이 기사를 한번 보죠. 오세훈의 태세 전환. 오세훈의 태세 전환.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여러분, 오마이뉴스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 잘 아시죠? 아주 급진 좌파 매체죠. 급진 좌파 매체입니다. 여기서 오세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말하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며칠 전에 TV조선 메인 뉴스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오마이뉴스가 아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오마이뉴스가 급진 좌파 매체인데 어떻게, 국민의힘 출신의 서울시장에 관련된 보도를 이렇게 상세하게 해줄까?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 배경이.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탄핵 심판 선고 전망을 묻는 질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각 2분 정도, 각하 1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기각 2분 정도, 각하 1분 정도, 이 기사를 이렇게 썼네. 숫자로 쓰면 안 되죠. 기각 2분 정도, 각하 1명 정도 계시지 않겠나. 이것 때문에 이게 뉴스가 됐습니다. 뉴스가 됐습니다. 숫자로 2를 쳐보세요. 숫자로. 기각 2분 정도, 각하 1분 정도, 2분 정도 각하. 그러니까 기각 2명, 각하 1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도 3명이 탄핵 반대한다는 소리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가 물어요. 오 시장은 탄핵 찬성파로 분류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요. 응? 사회자 질문을 뭐라고 하느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 시장이 먼저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는 사회자 질문에 오 시장이 오해가 있다. 페이스북에 일단 탄핵 소추를 하는데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탄핵 소추가 곧 탄핵 찬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3개월 만에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작년 12월 12일 MBC 뉴스 한번 볼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세훈 진종호도 탄핵 찬성. 와르르 무너지는 국힘. 저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 시장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딱 나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탄핵 찬성이죠. 그죠? 탄핵 찬성이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1차, 2차 소추안 표결이 있잖아요. 1차 투표가 12월 7일이고 2차 투표가 12월 14일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12월 7일 날 1차 투표 직전에는 12월 6일이죠. 탄핵을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때 당론으로 본회의장에 투표하러 들어가지 말자 했는데 안철수하고 김상욱이는 들어갔죠. 근데 12월 14일 투표가 예정됐는데 12월 12일 날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12월 12일 날 아침에 자신의 SNS에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가 뭐냐? 바로 홍장원의 지렁이 가짜 메모, 지렁이 글씨 가짜 메모, 곽종근의 국회의원 끄집어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이 12월 6일부터 시작되잖아요.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 주까지 난리가 나죠. 즉 그래서 국회의원 정치활동 금지시킨 게 내란죄 구성의 주요 혐의가 되는 거죠. 요걸 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태세 전환을 한 거죠. 야, 이거 탄핵 되겠구나. 윤석열 대통령 가망이 없다. 이래서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에게 힘을 팍 실어주는 거죠. 요래 놓고 지금 와서 뭐라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탄핵 찬성 아니다.
오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식으로 요쪽으로 갔다가 뭐 유리하면 요쪽으로 갔다가 또 불리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아주 곤란하다. 이번에 이게 드러난 겁니다. 지금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탄핵 찬성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약간 본인이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4명은 탄핵 찬성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금 정정 보도를 막 요구해요. 그 해당 지역 언론사에. 그래서 좀 논란이 있고, 오세훈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 바꾸기 하는 거죠. 상당히 이건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이런 거는. 자,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오세훈, 국힘이 정치적으로 무능한 이유는 해명과 방어만 하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동훈과 오세훈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공격에 해명하고 방어하는 데만 열중인 이유는 공격 DNA가 거세된 관료 출신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무능력한 태도다. 공격 DNA가 거세된 관료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 말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디 신문에 보면은 동물성 우파의 탄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사태가 가져온 결과는 동물성 우파의 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동안은 식물성 우파였는데 식물성 우파라는 게 저거 아닙니까? 공격 DNA가 거세된 관료 출신. 근데 동물성 우파의 탄생 이라고 하는 건 공격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 몰카 공작 사건대 최재형의 불법적인 몰카 공작에 대해 거센 역공을 취하면서 최재형을 구속시켰다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였다. 국민도 최재형을 비난하고 말았을 것이다. 근데 그 최재형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켰죠. 이런 문제가 있다. 네. 김성애 비서관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잘해요. 어제 그 경북대, 대구 경북대에서 한동훈이 뭐 북콘서트 뭐가 있었는데 여기에 경북대 학생들이 시민들과 연합해가지고 시국선언을 하면서 한동훈 규탄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해당 지역의 신문사 유튜브 채널을 보면 그 청년 토크쇼에 거의 뭐 한 10여 명 정도 앉아 있는 것 같던데요. 근데 그런 토크쇼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대학생들이 한동훈 규탄 성명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한 한동훈은 유례없는 배신자다. 파렴치의 아이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신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지난 12월 12일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당론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대통령 담화를 본 뒤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주동자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위에 사진도 나오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손을 잡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데 일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동훈의 그릇된 행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애국 시민이 몇 달씩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목에 피가 고이도록 탄핵 각하를 외치고 헌재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국민을 생고생시켰다 이 소리죠. 대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동훈에 대해서. 근데 지금 북콘서트 했다는 거 그게 쇼죠, 쇼 일종의. 부산에서 북콘서트 할 때도 거기 부산의 가장 중심지 서면 영광도서 앞에서 했는데 한동훈 반대하는 분들이 집단으로 시위를 벌이고 그랬습니다. 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광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뉴데일리 기사 보면 반탄 기세 꺾일라. 아스팔트 위에서 걷고 외치고 밤 지새우는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 의원 62명 정도가 헌재에서 조를 짜서 지금 처음에 하루는 윤상현, 강성교 의원이 2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진 밑에 보시면은 4명씩, 5명씩 이렇게 밤을 새웁니다. 저렇게. 은박지 뒤집어 쓰고. 은박지 저게 보온 효과가 굉장히 있어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비상용품으로 가방에 넣어 다니잖아요. 저걸 뒤집어 쓰면 굉장히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은 바로 탄원서 제출하지 않은 1차 32명, 2차 26명. 은 여기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러는 사이 헌법재판관들의 월급, 연봉이 셀프 인상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지금 아주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뉴데일리 기사인데요. 대통령 탄핵 결론 제쳐두고 헌법재판관들 월급 셀프 인상. 헌재 소장은 1312만원, 재판관들은 929만원. 각각 3% 인상입니다. 3% 인상. 지금 월급 인상이 됐어요, 지금. 지금, 거기 현수막들 보면, 이념 재판하지 마라, 졸속 심리하지 마라, 편향 재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월급 인상하게 됐냐고요. 자기들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야 된다. 뭐 내란 수계 파면해야 된다. 이러면서 시국선언의 명단을 올리는 단체와 개인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거의 공작원 수준의 공작원 수준의 인물들 그리고 반미 성향이 아주 뚜렷한 단체들이 이름을 올려가지고 저 먼저 단체들 한번 볼게요. 단체. 반미 단체 수두룩. 여기 보면은 밑에 사진 한번 보죠. 중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있죠. 민주당. 그 바로 왼쪽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있네요. 경기 동부연합. 대표적인 종북주사파 계열. 그런데 여기에 단체들이 나와 있는데 민중민주당이라는 단체가 이름을 올렸어요. 민중민주당. 근데 이 민중민주당은 뭐 하는 단체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민중민주당. 서울 종로구 주한미 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거 요구 시위를 3,000일 넘게, 3,000일이면 여러분 10년 아닙니까? 10년. 365일이 1년이니까 3,000일 넘게 10년 동안. 10년 전이면 그러면 문재인 정권 이전부터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부터 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이 민중민주당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대요, 경찰이. 이런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야 된다고 이름을 올린 거죠. 두 번째, 한국진보연대, 박서군 상임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받고 있답니다. 인천에 있는 메가도 동상 철거 집회, 반미투쟁 주도. 이런 단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해야 된다고 이름을 올린다는 거죠. 또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도 반미 활동을 해왔다. 김민웅이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회 형입니다. 형. 그 이외에 뭐 녹색당, 결의의 길 민족광장, 통일의 길 뭐 등등등은 한미연합훈련에 반대 성명을 낸 단체들이다. 결국 뭡니까? 트럼프의 책사 스티브 배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사태의 본질은 중국 공산당을 등에 업은 한국 내의 종북 주사파들이 벌이는 쿠데타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핵심을 딱 알고 있죠. 스티브 배넌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세력들이 주로 다 종북 주사파 계열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세력들이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창원 간첩단 사건 뭐 이런 공안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이름 올렸어요. 이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성명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창원 간첩단 사건 핵심 인물입니다. 지금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자통전이 경남 동부지역 책임자,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공작금도 수수했다. 재판 지연 전술을 펴서 지금 재판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하연호, 성명은 말고도 하연호, 전북 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 이 사람도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하연호도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장원들 만나서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정세 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대남 공작원이잖아, 대남 공작원.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자는데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구 매일신문에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중국 간첩은 처벌 못하는 나라. 중국 간첩은 처벌 못하는 나라. 서명수 칼럼. 뭐 위의 내용들은 다 아시는 거고,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조항 개정에 합의해 놓고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이재명 민주당 스스로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쉐쉐 하면 되는 거지. 중국과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라던 친중 본색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이러니 간첩죄 개정을 반대한 거죠. 지금 북한과 관련된 간첩 행위 아니면은 중국, 러시아와 관련된 간첩 행위라면은 국내에서 잡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뉴데일리 기사. 그래서 이런 칼럼이 나오죠. 이양승 칼럼. 미국, 한국 신뢰 못한다. 잠재적인 친중 국가로 본다.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런 맥락이다. 자, 그리고 이 헌정회 여야 헌재 결정 승복 결의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헌정회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채널A 보던데, 탄핵 심판 승복은 재판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든지 심판 대상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적법 절차에 맞게 재판을 진행했어야 한다. 즉 건투 글러브 끼고 두 명이 건투 시합을 하는데 심판이 한쪽을 편향적으로 편들었어요. 그래서 한쪽 선수가 판정패를 당했어요. 그럼 이 판정패 당한 선수가 그 승복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어필하죠. 그러니까 경기 결과에, 게임 결과에 승복하려면 심판의 공정성, 심판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헌재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성 등 소위 말해서 좌파 법조 카르텔의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이 처음에 이 탄핵 심판 사건을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신속 심리한다면서 피소추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변론기일 마음대로 지정해버리고 또 수사기록도 막 증거로 채택하는 본인들 스스로 헌재법을 어기는 이런 행태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겠어요? 결과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의원의 말 따라 심판 대상자가,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그 판정패 승복하려면 적법 절차에 맞게 경기를 운영해야 된다 이겁니다. 적법 절차에 맞게. 자, 그런데 우리 헌재가 적법 절차에 맞게 경기 게임을 운영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저는 이런 내용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 사이 뭐 뉴스 속보 뜬 거 없죠? 뭐 선고기일 지정했다는 소리 없죠? 한번 마지막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분께 마지막 정리해서 아직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반대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인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시퍼렇게 살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각 아니면
각하로 살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기일이 발표 안 되면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은 3월 26일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 뒤로 넘어가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3월 28일 이후로 넘어가면 유리해질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 발생한다. 그래서 오늘 헌재가 오늘 오후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부민 광고 멘트 드리겠습니다. 남재현 원장의 알부민 광고 멘트입니다. 하나 따서, 아이고, 잘 따지질 않네. 아, 네.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 약간 바카스 같은 맛이 나요. 자, 남재현 원장의 알부민 2090입니다. 알부민이 이제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피로하신 분, 야근 잦으신 분, 술자리 잦으신 분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밑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죠. 1522-2429. 여기로 전화하시면 아투TV 시청자분들께는 2박스 사시면 1박스를 거저드리는 2+1 특가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1522-2429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